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다이아몬드 강지영입니다. 예, 사회자분이 너무 또 이렇게 멋지게 저를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떻다고요? 네, 예, 예. 혹시나 피곤해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똑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똑하다고 하신 거 맞죠? 중간중간에, 그죠? 네. 이런 아재 개그 하면 대부분의 저희 이제 주변 사람들은 엄청 딸부터 시작해서 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오셔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6월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OM이고 OM은 말 그대로 사업 설명입니다. 기초 사업 설명.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아메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마케팅 플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우리는 소득, 수입을 이제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고 싶은지 삶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요즘에는 6월 달부터 제가 이제 거제로 출근이 돼가지고 아침에 이제 거제로 갔다가 거제에서 진주로 왔다가 대구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우리 고정관념인 거죠. 진주에서 대구로 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제 나의 머리를 믿기보다는 뭘 믿으라는 거죠. 내비 말을 믿으라. 그래서 내비에다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저기 그 거가대교로 해가지고 창원으로 해서 이렇게 오니까 거의 한 60km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머리를 믿는 것보다는 기기의 어떤 그 장치를 빌리는 게 맞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참 위험하다. 라는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되면서 아메이 사업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생각보다는 이 속에서 그냥 뭔가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인지를 또 한번 들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저도 이 자리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어 드릴 주제는 저렇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아멘 어떤 사업이고 어떤 회사고 어떤 마케팅 플랜으로 수익 구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히 3번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사업 잘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그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해서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했고 저는 이제 아미 사업을 지금 한 15년, 16년째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여러분들처럼 이제 아미 사업을 듣고 CLC라고 하는 것을 수료를 하고 OM이라는 이런 장소를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아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메이와 함께 저는 이제 그 알파 에듀라고 하는 교육기관 이제 온라인과 집체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는 거로 제가 아까 이제 6월 달부터 거제로 출근한다라고 했는데 거제에 이제 조선 이 회사가 두 군데 있잖아요. 삼성하고 하나오션 두 군데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오션에 있는 이제 그 직원들의 신규 입사자 채용자 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오션에 있는 협력사 직영에 있는 관리 감독자 교육 이걸 이제 올해 6월 달부터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 저희가 맡아서 진행을 하기로 이제 계약이 돼서 지금 이제 그제로 그렇게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강의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뭐 평상시에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하나의 어떤 질문을 화두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자주 하는 그런 질문들 나는 이대로 좀 괜찮은가 지금 이제 뭐 이대로 쭉 가면 나는 괜찮은가라는 좋은가라고 하는 그 어떤 생각 그리고 이제 우리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삶의 목적이. 그래서 나는 지금의 삶에 있어서 나는 지금 행복한가? 라는 어떤 질문. 그리고 이제 나는 지금 불편한가? 아니면 좀 편안한가? 라는 생각. 여러분들은 어때요? 좀 불편함을 느껴요? 아니면 편안함을 많이 느껴요? 저는 제가 편안한 줄 알았는데 이 강의 들어오니까 불편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게 왜 몰랐을 때는 우리가 요즘에는 뭐 절대적인 빈곤보다는 상대적인 빈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변에 사는 모습들이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강의장에 오니까 와서 이제 다이아몬드들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그 이상의 뭐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스드의 라이프스타일을 보면서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불편하다라는 게 다른 뭐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뭔가 나름의 어떤 성실과 나름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상당히 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뭔가 변화를 하려면 불편함이 느껴야 뭔가 좀 내 걸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 스스로가 어때요?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면 편안함이 지금 좋고 딱 좋은데 뭔가 변화를 주는 게 오히려 싫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편한지 아니면 편안한지 이런 것들도 한번 또
이런 강의장을 통해서 한번 또 이렇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30대, 40대를 살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나의 노후는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어떤 질문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괜찮은데 분명히 나의 지금 이후에, 제가 이제 73년이고 53세니까 10년 뒤면 이제 63세가 될 거고, 반응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년 뒤면 63세가 될 거고 20년 뒤면 73세.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반드시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거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열심히만 현재만 살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았다면 이 속에 오니까 노후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한참 예전에, 지금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인생 연대표라고 하는 걸 적어가지고 나의 나이, 아내의 나이, 그리고 자녀의 나이, 그리고 이제 양가 부모님의 나이를 적고 지금의 나이를 적고 난 이후에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내가 살아갈 날들을 쭉 연도만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나이를 다 적어보니까 10년 뒤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겠네. 또 이제 거기서 또 10년 지나면 부모님들이 본인의 어떤 삶에서 이제 그 수입이 없고 노후에 누군가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들도 오겠네. 이제 이런 어떤 인식들이 이 속에서 그 질문들을 통해서 뭔가 준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참 10년 전에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 혹시 여기서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미움받을 이제 용기라는 책이 한참 베스트셀러라서 읽고, 뭐 이걸로 저도 이제 북미팅도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장들 속에 우리가 이제 생활의 양식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큰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양식을 바꾼다라는 얘기는 변화를 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변화함으로써 생기는 불안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변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만을 선택할 것인지, 이걸 이제 이 문장에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려면, 변화라고 하는 건 지금 있는 곳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는 걸 우리는 변화라 하잖아요. 지금 있는 항상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변화됐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됐다라는 건 지금과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던 행동을 해야 되고 안 하던 결과를 만들어내어서 좀 불안할 수는 있다라는 거. 내가 안 가본 것이기 때문에,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그 불안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하지 않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냥 불만하고 살 것인지, 이건 나의 선택의 문제다.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변화하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당장 해야 할 일은 지금의 생활 양식을 버리겠다는 결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리치 디보스, 우리 아메이 공동 창업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도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다. 작은 시도부터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오늘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회사를 소개해야 되는데 회사를 말로서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짧은 영상 하나가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영상을 하나 보고 오늘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이렇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볼 때마다 안에 있는 정보들이 매번 들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이렇게 이제 사업적으로 후원을 할 때는 나의 얘기보다는 저는 영상 하나가 상당히 많이 또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도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기 보면 창업 이념이라는 게 있고 기업 이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회사의 창업 이념, 그러니까 회사를 리치와 제이가 59년대 처음 세울 때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회사를 세웠을까라는 거죠. 그게 보면 네 가지: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저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처음에 창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와 같이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ABO 또는 예전에는 IBO라고 해서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우리는 아메이 사업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들 물어보잖아요. 아메이 사업을 왜 하는지. 각자들의 이유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심플하게 저의 생각도 물론 있겠지만 이 창업자가 창업할 때 가졌던 이 이념이 저에게도 거의 대부분은 같은 내용이더라는 거죠. 왜 내가 아메이 사업을 했지라고 보니까 결국은 자유를 추구하는 거죠. 시간적인 자유,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자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자 하는,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인 거죠. 오늘보다는 내일, 올해보다는 내년, 지금보다는 5년 뒤, 10년 뒤가 훨씬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보상들을 충분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가 이제 왜 아메이를 하는지와 같이 이렇게 맥락이 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메이 회사의 기업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유는 이제 아까 자유가족 희망 보상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메이도 처음에 스타트는 되었지만 우리는 스타트만 할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메이 사업이 이제 그 지향하고자 하는 기업 이념이 뭔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예요?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이게 이제 회사의 기업 이념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또한 왜 아메이 사업을 하는가? 라고 또 하나 이제 지금도 15년이 되고 저보다 먼저 하신 스포츠님들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왜 지금까지 하냐라고 물어보면 자유가족 희망 보상은 이미 충분히 받으신 거고 그 외에 또 다른 가치. 그게 뭐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자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잘 살고자 하는 꿈, 희망 이런 걸 가진 사람들에게도 나도 이렇게 창업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 사업의 기회를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업 이념 또는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마음에 우리가 가치관과 철학을 가진다면 이 사업을 할 때 훨씬 더 좀 더 진행을 함에 있어서 확신과 내가 당당함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는 이렇게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마케팅 플랜, 수익 구조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 플랜에서는 보면 아메이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사전적 의미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의를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나와 있는 것처럼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매일경제나 매일닷컴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장 대표적인 게 아메이 마케팅이니까 실제로 그 개념을 보면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어떻게 하고 배제하여 없애버린다는 거죠. 배제하여 그럼으로 인해서 유통 마진을 줄이고 어떻게 줄이냐 보니까 관리비나 광고비나 샘플비 등의 재비용을 없애서 회사는 비싼 값으로 싼 값으로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아메이 한다고 제품 비싸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전적 의미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품을 어떻게 해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의 수익이 일부분, 이게 이제 35%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35%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해요? 똑같이 공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어떻게 해요? 기여한 만큼 돌려주는 시스템. 이를 이제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밑에 표로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생산자가 200원의 어떤 물건을 제조해서 만들면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물건을 살려면 광고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 물건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될 거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광고를 하게 되고 우리 집까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데까지 유통을 시켜주는 유통업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대형마트, 홈쇼핑, 모바일 앱 쇼핑 등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700원에 구매를 하는 게 기존의 유통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59년도에 아메이는 이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채택을 되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광고와 유통 자체를 생략해버리고 그 생략해버림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유통 마진을 기금으로 만들어 놨다가 광고 마진을 기금으로 만들어 놨다가 이걸 35%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소비자에게 그 소비자가 쓰거나 알린 것만큼에 대해서 나누어 주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 이게 이제 마케팅 플랜이라는 거고 다만 아메이는 물건을 비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때 원료라든지 특허라든지 기술을 충분히 일반 제품들보다는 더 넣어서 만들지만 소비자는 기존에 만들어진 생산자가 만들어진 그 200원짜리와 같은 가격 즉 700원으로 물건을 사더라도 훨씬 더 이익이 되더라는 거죠. 350원에 만들어서 700원에 사더라도 중간에 350원이 기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저 돈을 우리가 받아서 소득이 분배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마케팅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더라도 내가 이해를 해야만 누군가에게 알릴 때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실제로 당신들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 돈을 거기다가 비싸게 받아서 물건을 판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아메이는 그냥 비싸다. 그 비싼 이유가 실제로는 물건 값에 당신들이 가져가는 소비 그러니까 소득에 분배되는 것을 얹어서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도 백화점이나 또는 홈쇼핑이나 물건을 사러 갈 때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제조 공장에서 물건을 바로 사면 싸지만 백화점이나 또는 홈쇼핑이나 또는 쇼핑몰을 통해서 할 때 그들이 가져가는 유통 마진이 있다라는 걸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너희들 제품을 비싸게 유통 마진 얹어서 팔지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죠, 그죠? 근데 아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메도 똑같이 그들이 가져가는 유통 마진을 다만 기금으로 만들어서 유통업자가 가져가는 걸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에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내가 먼저 이해가 되어야 누군가를 이해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좀 더 이제 리치 디보스는 좀 더 쉽게 더 풀어놓으면 아메이 사업은 그냥 브랜드 체인지하는 거다. 기존에 이마트 저마트 가는 마트의 어떤 브랜드들 쓰던 것들을 제품들을 아메이 마트로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하는 것이고 다만 그렇게 브랜드 체인지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누군가에게도 브랜드 체인지를 하라고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와 다만 거기에 플러스 내가 이 제품을 왜 써야 되는지 쓰고 좋은 걸 왜 알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마케팅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배워야 가능한 거죠. 그 지식을. 그래서 내가 먼저 배우고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교육 사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늘과 같은 시간이 이런 교육 사업의 일환인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어떤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자리에 그분과 함께 같이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도 이해가 되고 내가 모시고 왔던 그분도 나를 통한 것보다는 강사를 통해서 이해되면 나도 이해가 돼 본인도 이해가 돼 그럼 나도 또 다음에 또 다른 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오면 되겠다 내면 그게 되면 이걸 우리는 교육 사업의 시스템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됐는데 궁금한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이 35%라고 하는 이 기금을 어떻게 분배해서 나누어 주느냐라는 거죠. 동등하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건지 아니면 공정하게 정말 윤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돌려주는 건지 이걸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메이는 저와 같이 보는 것처럼 1차 보너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 외에 이제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심플하게 1차 보너스만 계산상으로 들어 있습니다. 보면 20만 포인트는 3%,
60만 포인트는 6%. 그래서 아메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각 제품들마다의 모든 제품들이 뭐가 있죠? 포인트 밸류라고 하는 점수, 포인트 PB라고 하는 점수가 각 제품들마다 들어 있습니다. 그 들어있는 점수를 내가 쓴 것과 내가 알린 거의 매출을 PB를 합산한다라는 거죠. 합산, 그룹으로 매출을 잡아준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1일부터 말일까지만 일어난 모든 PB를 합산한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스폰서도 한 달에 20만 포인트를 모았더니 3% 6천 원을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캐시백을 받아본 그 경험이 있는 거죠. 써보니까 제품도 너무 좋고 한 달에 이렇게 6천 원이라는 캐시백이 나한테 들어오네. 그래서 좋아가지고 누구한테 알린 거죠.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보를 전달해봐서 이제 어떻게 초이스를 가져서 제품 카탈로그를 쭉 펼쳐보니까 내가 쓸만한 제품들이 있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달에 어떻게 20만 포인트를 모았더니 유도 20만 포인트 6천 원을 받아본 거죠. 그래서 유도 이제 6천 원을 받아보니까 좋아서 AB에게 알린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스폰서도 20만 포인트를 쓰고 유도 20만 포인트를 쓰고 AB도 각각 자기 마트에서 자기 가정에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20만 포인트를 썼는데 아메이는 각자 쓴 것도 그룹으로 모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폰서의 그룹 매출은 어떻게 되죠? 80만 점의 매출이 합산하니까 되고 여러분들의 이하의 그룹의 매출은 60만 점이 되고 AB는 자기만 쓰고 알리진 않았기 때문에 각각 20만 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누가 가장 많은 캐시백 보너스를 받겠냐? 라고 이제 질문해 보면 대개의 경우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선입관적으로 당연히 스폰서인 위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보너스가 많지. 왜냐하면 매출도 많고 회원수도 많고 먼저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스폰서는 80만 매출에 6%니까 6, 8이 48, 4만 8천 원이라는 보너스를 스폰서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룹 전체에 발생한 보너스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보너스를 빼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60만 점, 60만 점은 6%, 66, 36, 3만 6천 원. 즉 4만 8천에서 3만 6천을 뺀 나머지를 스폰서가 가져가더라고요. 스폰서는 12,000원을 가져가고. 그럼 여러분들도 3만 6천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A와 B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A가 가져가야 될 것, B가 가져가야 될 것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도 20만 점에 3% 6천원, B도 20만 점에 3% 6천원. 그러니까 12,000원을 뺀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3만 6천원에서 12,000원을 빼니까 얼마가 남죠? 2만 4천원. 그러고 보니까 스폰서보다 누가 더 매출이 보너스가 많은 거죠? U가 보너스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 계산법에 따르면 먼저 했다고 보너스가 많은 선착순도 아니고 매출이 많다고 해서 매출순도 아니고 오로지 노력순으로 되어 있더라. 즉 스폰서는 본인이 쓴 거 6천 원, 한 명한테 알린 거 6천 원, 그래서 12,000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두 명한테 본인이 쓴 것 6천 원, 그리고 두 명한테 알린 노력분이 들어있는 18,000원이 더해져 가지고 24,000원을 가져가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가 되어야 아메이 사업은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먼저 했으니까 알려놓고 너 열심히 해. 그러면 매출은 당연히 내가 많겠죠. 그리고 보너스도 내가 많이 가져간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노력은 자기가 더 많이 시간을 더 많이 노력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시간도 많이 썼는데 그죠? 그런데 아메이 소득은 수입의 역전이 되더라. 스폰서 알린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리면 내 소득이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도 이걸 당당하게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더 노력하면 나보다 소득이 더 많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라는 거죠. 스폰서가 없어도 나의 소득에는 변함이 없다. 즉 스폰서를 그냥 빼버리고 여러분들이 20만 포인트를 쓰고 여러분들 AB가 이번 달에 20만을 썼다고 가정하면 60만 포인트, 3만 6천 원에서 AB 그 빼고 나면 2만 4천 원. 즉 스폰서가 있든 없든 소득은 같아요, 틀려요? 변함없이 똑같다라는 거죠. 즉 내가 가져가는 소득이 스폰서가 위에 뭐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내 소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누군가에게 알리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매출의 보너스의 스폰서의 영향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듯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알리면 그들도 그들이 가져가는 보너스에 나도 언젠가는 파트너가 아니라 소비자가 아니라 스폰서가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가져가는 보너스에도 내가 노력한 대가, 내가 쓴 거에 대해서만 가져가지 그 파트너의 몫에 대해서는 파트너가 다 가져가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해가 되면 우리는 당당하게 지금에도 그래서 아메이가 35년이 돼도 지금도 아메이가 스타트가 되고 시작하고 아메이 사업 설명이 지금도 먹히는 이유는 뭐냐면 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력순이고 그리고 스폰서의 소득과 나의 소득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죠. 스폰서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가져가는 보너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 나로부터 모든 보너스는 출발이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도 알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월 말이고 이제 남아 있는 7월 달, 8월 달 해계 연도서 올해가 이제 2달 남았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암에 있는 마케팅 자체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회계 연도가 9월 달에 스타트가 돼요. 그래서 8월 달에 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월 달, 8월 달 이때를 우리는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골든 타임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3의 법칙. 혼자서 이렇게 해봐야 그냥 사람들이 뭐 이러고 그냥 간다라는 거죠. 근데 3명이 하늘을 가리켰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멘트가 탁 지나갔어요. 아주 중요한 멘트가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전에 전제될 때 탁 지나가는 게 캐치하신 분 있습니까? 잘 차려입은 3명이 그냥 3명은 안 쳐다봐요. 사람들이 잘 차려입은 즉 우리가 보면 다음에 이제 이런 OEM 다음에 이제 CLC라고 하는 장소에 가면 이제 자세와 자기 이미지를 배울 텐데 상대방들은 나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그냥 추리닝에 뭐 슬리퍼 끌고 가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1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잘 차려입은 3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명이 잘 차려입고 어디를 같이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추리닝에 몸 빼입고 다니면 그냥 달리러 가거나 뭐 이렇게 마실 다녀오는 정도로 생각하지 사업한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이렇게 가리켰는데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근데 암에 있는 3명이서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리 뭔가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7월 8월 달에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런 미팅 자리에 함께 잘 차려입고 나올 3사람을 만드는 게 이 사업의 노하우입니다. 비전입니다. 또 하나 영상 보여드릴게요. 정신이 없죠, 그죠? 몇 명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던가요? 3명이 혼자서 그냥 막 이럴 때는 사람들이 별 관심 없다가 한 명이 오고 그리고 또 한 명이 와서 춤을 추니까 2명씩 3명씩 오더니 무리가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셨죠? 그게 이제 사업의 노하우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영상에서는 보면 첫 번째는 잘 차려입은 사람이 두 번째 영상에서는 미친 듯이 재밌게 그러니까 3명이 다니는데 미친 듯이 재밌게 해야 상대방들을 같이 하고 싶은 거지. 막 인상 쓰고 막 피곤해하고 억울해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은 당신이나 하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열광적으로 미친 듯이 막 열정적으로 하면 상대방들도 뭔데 이러면서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톰 소의 모험에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에피소드 이렇게 보면 톰 소가 엄청난 장난꾸리잖아요. 장난꾸러기. 그래서 숙모가 어느 날도 보니까 막 얘가 장난을 치는데 뭐 예를 들어 장독도 깨고 유리도 깨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벌을 주는 거죠. 어떤 벌을 주냐면 울타리를 페인팅을 하라고. 페인트 칠을 하라고. 날씨는 덥고 정말 하기 싫은 거죠. 톰도 같이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근데 톰이 순간 번쩍하면서 장깨를 내죠. 어떻게 하냐면 페인트 칠을 하는데 엄청나게 크게 노래를 부르면서 막 너무 신나게 막 너무 재밌게 막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친구들이 야 너 뭐해 이랬더니 아 우리 숙모가 나한테 이거 너무나 잘한다고 나한테 기회를 줬는데 이거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너무 재밌게 하니까 친구들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나도 한 번만 칠해보면 안 돼? 안 돼, 안 돼. 숙모가 나한테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집에 가서 이제 톰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을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딜을 하는 거죠. 나 이거 줄 테니까 한 번만 칠하게 해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톰의 이야기처럼 내가 하는 일이 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열광적으로 재미있고 즐겁게 보여져야 상대방들도 같이 하고 싶다는 거죠. 너와 같이 하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3의 법칙에서 단순하게 3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잘 차려입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이 일을 해야 상대방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이하에 뭔가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그런 시점이 올 거다. 그래서 아메이스도 통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그림이 저와 같은 그림을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3명. 그래서 내가 20만 포인트를 모아서 실제로는 현금으로는 10,000원 정도를 들어오거든요. 3% 하면 10,000원 정도. 그 3%에서 10,000원을 브랜드 체인지에서 받아본 그 경험을 정말 열정적으로 A, B, C에게 3명한테 알리는 거죠. 빠르게. 6, 7월 달, 8월 달에. 그럼 이제 그들도 어떻게 하는 거죠?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경험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들도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9% 15만 원 정도에서 10만 원 정도 캐시백이 들어오니까 만 원과 10만 원, 15만 원 10배 차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너처럼 10만 원 받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사람 이하의 3명을 좀 빨리 만들어주는 거죠. 잘 차려있고 열정적으로 소비할 3사람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3명은 9%, 즉 120만 포인트가 되고 120만 포인트 세례금면 360만 포인트가 되고 여러분들 이하에 이제 400만 포인트가 넘어가는 15% 브론즈 빌드라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내년 이제 2026 회계연도 9월 달부터는 이 브론즈 빌드라고 하는 핀이 만들어지면 고정적으로 그냥 아예 30만 원을 픽업해서 주겠다, 픽스해서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월에 70에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은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본 그 경험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파트너, 여러분들의 소비자, 9%라는 소비자를 여러분들처럼 15% 400만 점을 하게 되면 400만 점은 저 표에 따르면 이제 23%, 내년부터는 이제 1200만 점이죠. 23%, 2%가 추가로 캐시백이 더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들어오는 캐시백이 한 250만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되고 이게 이제 1년 12달이 연속이 되면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핀 보너스도 받게 되고 그래서 핀 보너스까지 합치면 5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러면 연말 보너스까지 합치면 여러분들의 연소득은 한 5천만 원 정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언제요? 올 9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7, 8월 달에 어떤 그림으로 어떤 모습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저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푸켓이라고 하는 여행도 가족 여행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처럼 그 3분이 브론즈 빌드하던 3분이 나처럼 그 다음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여러분들은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월에 한 600만 원 연봉으로 치면 한 1억 원 정도의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보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소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9에서 15% 하는 소비자들을 똑같이 이제 브론즈 빌더 그다음에 이제 1,000만 점 SP부터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고 연소득은 2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이제 비전 보너스는 포함 안 되고 그냥 소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시고 스폰서님들에게 비전 보너스는 또 어떻게 돼서 보너스를 얼마나 더 받는지 이제 그것까지 듣게 되면 정말 이게 집중해서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아메이 회사고 아메이 마케팅 플랜이고 아메이 수익 구조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수익 구조를 받고 싶죠.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메 사업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거는 이제 잘하는 방법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오늘은 그 많은 것 중에 그냥 3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왜 아메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게 이제 먼저 정립이 될 필요하다.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소명이다, 사명이다. 영어로는 why 아메이라는 거죠. 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했지, 하려고 하지라는 이게 필요하다, 이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작년 연말에 이제 저희 아내가 이게 신간이 나오고 나서 책으로 이렇게 선물을 해주길래 이제 받아서 읽었는데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신의 고삐는 무엇입니까? 철학자 최진석이 반야심경에서 길어 올린 가장 깊은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질문들 중에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왜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래서 나와 있는 글처럼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우리의 삶은 지지부진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뭐냐면
소명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최진석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숙제가 아니라 소명은 오로지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자기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오로지 나만이 내가 살고 싶은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온 전체가 원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이 소명은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 그것을 이루지 않고서는 찝찝해서 견디기 어려운 것, 이걸 소명이라고 한다. 이 소명을 아는 자는 바로 자신을 아는 자이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이다. 이걸 알게 되면 행복하다라는 거죠. 돈이 없어서 불행하거나 내가 뭔가 지금 일이 많아서 힘들거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제가 이제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리에 떠올려 보니까 테레사 수녀의 소명을 떠올려 본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이잖아요. 그죠? 이분은 실제로 가진 것도 없죠. 그리고 편안하게 그냥 무의도식하지 않잖아요. 봉사하고 자선하고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죠. 겉으로 보기에는, 얼핏 보기에는 되게 힘들어 보이지만 본인은 그 속에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미를 하기 전에 많은 돈을 버는 수단들은 많잖아요. 아미 말고도 월급도 있고 자영업도 있고 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많은 돈을 버는 수단 중에 왜 나는 굳이 아미라는 걸 해야 하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버는 방법들은 많지만 내가 원하는 삶, 소명, 사명 또는 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수단이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 가능한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자영업이 그걸 이루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메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그러면 소명을 찾으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꿈과 목표를 소명을 찾지 않을까라고 이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뭐라는 거죠? 오로지 이유는 능력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라는 거죠? 게을러서 그렇다. 게을러서. 다 이유는 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로 모든 것들이 자자 들어보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게을러서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저도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1시간 20분, 10분 걸리다 보니까 항상 다니는 길에 강의를,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좀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도 안 오고 시간도 되게 길이 지루하지가 않아서 강의를 만드는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 꽂혀서 많이 듣는 강의 중에 10년 전에 듣다가 다시 이제 막 검색을 해서 아, 예전에 이분 강의가 참 좋았지 하면서 찾아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박용우라는 관점 디자이너. 그분의 강의를 여러분들 보면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미용사, 미장원, 준, 헤어 아티스트. 이 사람들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저 세 사람 중에 누구한테 여러분들의 머리를 맡기고 싶어요? 헤어 아티스트. 그죠? 왠지 그 사람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의 수준이 결정되더라는 거죠. 나의 가치와 내가 행동하는 것들에 대한 수준이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이런 얘기를 들더라는 거죠. 그 강의에 보면 조향사, 말 그대로 향기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냥 나는 조향사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분은 자기를 직업을 소개할 때 조향사라고 소개하지 않고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는 거죠. 저분은 크리스토프 로단 미엘입니까? 이분은 세계적인 향수 개발자인데 자기 직업을 자기 일을 저렇게 소개하더라는 거죠. 나는 공간에 부여하는 공기 입자에 감정을 입혀 재조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있어 보이죠. 자기가 하는 일을 저렇게 설명하는 게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 박용우라는 사람이 저 이야기를 듣고 야 진짜 똑같은 직업인데 표현하는 방식이 관점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서 직접 만나서 한번 다시 물어보고 싶어서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뒤에 이제 만나서 물어본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답을 하는데 자기 일을 저렇게 또 재정의를 하더라는 거죠. 나는 1400개의 향기 음반으로 향기를 작곡하는 향기 작곡가입니다라고 자기 직업을 자기 하는 일을 저렇게 소개를 하더라는 거죠. 일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내가 하는 일에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행복을 즐거움을 느끼겠죠. 그래서 보면 실제로 이제 그 심플리 리치 여러분들 아마 이제 책을 추천하는 스폰서님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뭐 컨벤셔널 캐피탈리즘이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도 있지만 또 심플리 리치라는 책도 좀 이렇게 읽게 되게 좀 편안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면
월터 디즈니가 1989년에 남긴 이제 그 세 부류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우물에 독약을 치는 사람들, 즉 남의 생각을 노력하고 남의 생각과 노력을 비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우물에 독약을 치죠. 우물에 독약을 넣는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도 못 마시고 남도 못 먹게 하는 사람이죠. 남들이 뭐 하지 않으면 다 못하게 말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는 잔디 깎는 사람들. 뭐 세금도 잘 내고 직장도 성실하게 다니면서 자기 집 앞마당에 있는 잔디만 열심히 깎는, 즉 자기만 아는 사람, 남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부류? 삶을 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즉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에 글을 리치 디보스가 읽고 감동을 받아서 본인의 말로 업그레이드 시킨 게 뭐냐면, 본인은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바꾸어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암이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연설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 이게 뭘까?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라이프 인니처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보면 암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나를 어떻게 정의 내릴까? 그냥 암에 풍풍 파는 사람, 그냥 암에 그냥 이렇게 사업 설명하는 사람, 암의 사업에 대한 기회를 주는 사람,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한번 이제 그때 마케팅에 관한 그 블로그 마케팅뿐만 아니라 브랜드 마케팅, 이런 어떤 그 암의 목표 설정 워크숍처럼 누군가가 한번 강의 듣고 좋아서 저희들을 이제 그 뭐죠, 팀 이하에 불러서 한번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체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어보자, 우리 직업에 대한 어떤 브랜드 마케팅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한참 고민해서 우리 팀에서 만들어낸 용어가 뭐냐면 인니처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정의 내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미 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들, 나의 직업을 설명할 때 나의 소명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우리다.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창업자의 책 중에 컴패시니 캐피탈리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보면 이 창업자가 일이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제 생활신조 5라고 해서,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 오직 우리를 자유보상 인정 희망으로 이끌 때만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만족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라 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의 사업을 하는 이유 또한 저런 이유라는 거죠. 내가 이 암의 사업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그게 바로 암의라는 수단이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암의 사업을 잘하는, 첫 번째는 소명 사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봤더니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변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 암의 사업을 하게 되면 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왜 우리가, 여기는 제가 슬라이드를 넣지는 않았지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 중에, 똑같은 일을 반복함으로써 내일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는 정신 이상 초기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내가 달라야 그 다음 날도 내가 인풋이 똑같은 걸 넣으면 아웃풋은 당연히 똑같은 게 나올 거다. 내가 다른 걸 넣어야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행동은 어제와 똑같은 행동, 오늘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내일은 달라질 거야. 다음 회계연도는 달라질 거야.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결과만 만들어냈다면, 이대로는 안 돼. 다음 회계연도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이 개념들에 대해서 미움받을 용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개념의 용어가 있다는 거. 첫 번째는 열등감이라는 거. 그러니까 열등감, 이렇게 이야기, 우리는 열등감 자체는 좀 부정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다. 열등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노력과 성장을 자극하는 계기가 된다. 즉 열등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가치가 더 적은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졸업식 연설문에서 얘기했던,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스테이 헝거리, 스테이 풀리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절실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보면 똑같이 제품 쓰고 있고 똑같이 탱크하고 있고 똑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뭔가 핀업을 하고 성취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그 차이가 뭔가라고 들여다보니까 결과를 만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절박함이 있더라는 거죠. 절실함이 있더라는 거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반드시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꼭 반드시 내년에는 가족 여행으로 푸켓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그런 절박함, 절실함이 있는 사람은 행동을 다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열등감. 그래서 열등감은 건전한 열등감은 타인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꿈과 목표를 가진 나와 만들어지는 갭에 있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하고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바로 열등감 컴플렉스다. 즉 자신의 열등감을 변명거리로 삼기 시작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과 열등감 컴플렉스는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다라는 거죠. 열등감 자체는 나는 학력이 낮아. 그러니 남들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라는 거죠? 열등감이라는 거고. 열등감 컴플렉스는 나는 학력이 낮기 때문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열등감 컴플렉스. 그러니까 학력 자체를 되지 못하는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핑계와 이유로 삼아버리는 것. 이거는 열등감 컴플렉스다. 나는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지 열등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스폰서가 없어. 나는 뭐 이렇게 남편이 안 도와줘. 그래서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열등감 컴플렉스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해야 되는지 나의 꿈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나는 이래. 내가 뭔가 부족하고 결핍돼. 그러면 이걸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난 뭘 더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건 열등감이라는 거죠.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게 된다, 있다라는 거고. 그럼 왜 이제 열등감 컴플렉스에 젖어서 뭔가를 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들여다보니까 실제로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푸켓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가고 싶다. 가야 된다라는 건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죠. 다들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성공할 수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가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싶지 않은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없.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어떤 이유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그래서 보면 두 번째 문단 아까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이 나와 있죠.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 취미 뭐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 음주 가무 유튜브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걸 희생하면서까지 뭐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변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 그래서 다소 불만스럽고 부자유스럽지만 지금 이대로 있는 게 더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개념 중에 변하기 위해서는 우월성 추구라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우월성 추구는 뭐냐면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로 이상 태어났기 때문에 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보편적인 욕구, 즉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이상적인 상태가 되고자 하는 것, 이를 이제 우리는 우월성 추구라고 얘기합니다. 그 반대되는 개념이 우월성 컴플렉스, 또 다른 의미로 허세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마치 자신이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거짓 우월성에 빠지는 것. 그럼 예를 들면 쉽게 나와 있죠. 나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아메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열등감 컴플렉스. 나는 돈이 많으면 아메 사업을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뻥이고 허세다라는 거죠. 그 상황이 돼도 안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런 말이 있죠. 내가 그때 공부만 했으면 서울대 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책 안 보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에 빠져 있는 거다? 허세, 우월성 컴플렉스에 빠졌기 때문에 절대 뭐 할 수 없다? 변화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열등감과 우월성 추구. 즉 현재의 객관화시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뭐가 부족한지를 보고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변화하는 데 필요한 개념 두 가지다. 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사업을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세 번째는 보니까 긍정, 절대 긍정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 박용우라는 사람이 회사에다가 이걸 엄청나게 많이 써놨대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화장실에 가도 있죠.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이런 얘기가 이 사람이 많이 하는 얘기고 그 사람 강의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어떤 이제 영상이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어떤 남자가 잘생긴 잘 차려입은 남자가 바에서 위스키 하이볼로 만들어서 한 잔 쫙 마시고 있고 한 남자가 이제 장미꽃을 들고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 또 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장면이냐면 이 바의 바깥에 할머니 한 분이 장미꽃을 한 송이를 파는데 뭐라고 이제 장미를 파냐면 우리 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난 이 장미를 팔아서 우리 손녀의 병원비를 보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장미꽃을 사준 거죠. 그 들고 들어오는데 앞에 미리 와서 앉아있던 남자가 야, 그 할머니 손녀 없어. 너 쏘갔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남자가 정말 다행이다. 그 할머니에게 손녀가 없어? 아픈 애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웃으면서 위스키를 착 마시는 게 저 위스키를 마시거든. 광고거든, 광고. 2007년에 그래서 광고 은상을 받았는 내용인데 제가 뭐 술을 여러분들한테 뭐 광고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광고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절대 긍정. 화날 수 있잖아요. 쏘은 거에 대해서. 그러나 이분의 마음속에는 아픈 손녀가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자기는 아파서 병원비 보태라고 장미꽃을 샀지만 그 전제는 좋은 마음에 산 거잖아요. 근데 아픈 손녀조차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만큼의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초대했는데 파트너가 안 왔어. 오늘 강지영 리더가 강의한다는데 어쨌든 누군가에게 오늘 강의 들으러 가자 저녁에 초대했는데 안 왔어. 긍정적인 사람은 안 왔기 때문에 오늘 온전히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파트너가 오면 신경 쓰이죠. 어느 구절에 웃을지 오늘 인상은 어떤지 막 신경 쓴다고 내 강의를 제대로 못 들을 건데 그죠? 그러나 강의에 집중할 수 있어 감사. 이게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 상태를 어떤 관점을 어떻게 돌려놓느냐가 사업을 하는데 정말 중요하다.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된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 100%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된다고 말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방법을 찾고 부정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많이 했던 얘기가 자네는 해보기는 해봤어라는 얘기. 그러니까 절대 긍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절대 긍정.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그래서 핑계는 사진에만 있지 사실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저는 핑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오늘 본 사진으로 만족하시고 핑계와 변명을 안 찾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 이 강의 속에 박용호 강의 속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카카오톡과 이제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을 초기 때 창업 멤버로 이렇게 활동한 사람인데 김봉진 의장이 했던 페이스북 강의 속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사업은 언제나 성공보다는 실패할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성공보다는 실패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맞을 확률이 높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더 똑똑해 보이는 이유다. 그리고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로 불리운다. 여러분들도 암이 한다 그러면 주변에 입대는 사람들 많죠.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그죠? 하지만 생각해보라. 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중에 세상을 바꾼 사람이 있던가. 그들은 의견만 제시할 뿐 세상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은 그 시대의 전문가들이 비관적으로 바라봤던 곳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자동차가 됐든 휴대폰이 됐든 어떤 물건들도 비행기조차도 마찬가지겠죠. 라이트 형제 얘기도 처음 들어봤잖아요. 어떤 것들도 처음 물건이 만들 때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동조를 한 게 아니라 비관적으로 봤다는 거죠. 유일하게 그 물건을 만든 사람만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죠. 아미 사업도 마찬가지. 내가 한다 그러면 주변에는 다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그게 맞다면 될 때까지 결과를 만들어질 때까지 하면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평판과 그들의 말들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이제 와닿았던 건데 뭐냐면 이제 어느 날 이 박용우랑 김범수랑 이게 친구래요. 두 사람이 친구인데 뭐 이렇게 이제 100만 명이 이제 카카오톡 무료로 서비스로 막 제공해서 돌파를 하다 보니까 야 이제 범수야 언제 우리가 이제 돈 벌어 이렇게 해가지고 무료로 계속 서비스 해줘가지고 언제 돈 벌 거야라고 했더니 그 김범수 의장이 이제 얘기를 해줬죠. 뭐라고 했냐면 용우야 나는 지금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내 관심은 전 국민의 습관이 되는 거야. 카카오톡이. 그렇게 되면 게임의 룰이 바뀌어.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톡 습관처럼 아침에 보고 아침에 그거 막 일어나서 일자 막 안 없어지거나 난리 나죠. 그죠? 그럼 댓글 올려야 되고 이게 습관이 돼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카카오톡은 부자가 됐어 안 됐어요? 부자가 됐다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돈을 따라가기보다는 습관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7월 달에 8월 달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는 거다. 어떻게 해요? 소비 습관을. 이마트 저마트 가고 다른 쇼핑몰 가던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플을 깔게 하고 그 어플을 통해서 423 오늘 스포츠님 말씀하신 423 하게 만드는 거죠.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회원 가입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분들이 주문하고 그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주문하게 만들어지는 그 소비의 습관을 바꿔버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득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처럼. 어떻게 하면 나는 내 만나는 우리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메 쇼핑으로의 습관으로 바꿀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게임은 끝난다. 그게 이제 우리가 7월 달, 8월 달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3의 법칙. 세 사람을 빨리 만들어서 어떻게 입고 다니고 잘 차려 입고 어떻게 해요? 열정적으로 다니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습관을 탱크화라고 하는 습관을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예전에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처음 오신 분들 다시 들어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결혼한 지 5년째잖아. 내가 둘째 갖자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오빠는. 그건 안 된다니까. 나 둘째 갖는 게 왜 안 되냐고. 첫째가 없잖아. 예림아, 첫째를 낳아야 돼. 난 둘째를 갖고 싶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으려면 첫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려워? 오빠. 아니 난 둘째를 갖고 싶다니까 오빠. 첫째는 애교가 없어. 둘째가 애교가 많아. 그래서 난 둘째를 갖고 싶다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빠. 응. 나 둘째 낳고 넷째 낳고 싶어. 와, 씨. 욕 나오죠, 그죠? 마지막에 욕 나오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자, 여러분들 비전 보너스도 받고 싶고 비전 트립도 가고 싶고 그건 뭐라는 거죠? 둘째라는 거지, 둘째. 뭘 낳아야 된다라는 거죠? 첫째를 낳아야 되는 거죠. 첫째가 뭘까요? 탱화라고 하는 습관을 내가 목표를 세우고 탱화라는 습관을 만들어야 둘째를 낳을 수가 있어요. 자꾸 이제 막 목표만 얘기해서 고 현저 고 예를 들어서 푸켓 이렇게 한다고 가지는 게 아니라 첫째를 낳아야 된다고. 첫째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중에서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탱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10가지인데 실제로 그 8가지는 2가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오로지 2가지를 하기 위해서 8가지가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2가지는 소비자 관리와 사업 설명. 이 2가지를 잘하기 위해서 체력도 돼야 돼. 아프면 안 돼. 체력도 돼서 그래 체력 관리하고. 내가 소비자 관리와 사업 설명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미팅 참석하고 강의 듣고 하는 거죠. 책 읽고. 그리고 이제 제품 애용하고. 제품을 알아야 써봐야 내가 경험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스폰서님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니까 신뢰 쌓고. 그리고 이제 밴드의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해서 10번째 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의 8가지는 오로지 소비자 관리와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한 8가지다라는 거죠. 이 어쨌든 10가지가 첫째를 이게 낳아야 둘째를 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탱화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은 따라오게 마련이다. 자, 이제 오늘 6월 마지막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불만만 내비치면서 그냥 지키는 삶, 이대로 그냥 불만하면서 사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활기차게 도전하면서 성장하는 삶, 향상되는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건강을 지키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매력을 키우는 그런 소득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 7, 8월 달 잘 점검하셔가지고 9월 달부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무대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